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부산대는 교무회의를 열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논의 중입니다. 뭐 곧 결론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작년 8월 말에 예비 행정처분을 했었죠. 그게 사실상 입학 취소 절차고요. 그 이후에 최대 청문 절차 등 한 2, 3개월 정도 걸린다 얘기했는데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대선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비겁한 행동 아닌가요? 이게 대선이 끝나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부산대가 그냥 이걸 뭉개고 넘어가려고 했었던 것 아니냐. 그게 부산대가 그리고 이른바 명문대라고 하는 부산대가 과연 취할 태도냐. 저는 비겁하다. 그리고 교육적이지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늦게 이게 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이고,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여기까지 오도록 그동안에 무리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 반박을 해왔고 뭘 바로잡겠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왔죠. 이런 부분도 정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 문제를 처음부터 정확한 판단으로 만약에 했다면 그 30대, 30 전후의 그 청년이 본인의 딸이죠. 본인의 딸이 젊었을 때, 그로부터 지금 2년 7개월이 지났는데 젊었을 때 3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잘 알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이렇게 허송하지 않아도 됐던 것 아닌가. 벌써 그 딸은 다른 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 미래를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뭐 의전원 입학을 다시 공부해서 했다든가 하면 벌써 뭐가 돼도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부산대의 비겁함 이런 것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 조민 씨가 다녔던 학교죠. 한영외고. 여기가 보니까 3월 23일 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이걸 열어가지고 조민 씨의 생활기록부 정정을 논의했다. 이렇게 나왔더군요. 이것도 대선 후입니다. 이거는 원래 올 1월 달에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 부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했는데 그것도 대선 끝난 뒤에 했다.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서 조민 씨의 생활기록부 정정도 안 하려고 했나? 이것 역시 공정과 상식의 문제보다는 뭔가 자꾸 정치적으로 머리를 굴리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교육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왜냐하면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보면요. 2010년 고려대 입학 때 활용된 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등 4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다. 7대 스펙이 다 허위다라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했으니까 벌써 이거는 한영외고가 회의를 열어서 생활기록부를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껏 대선 후로 미룰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런 데만 그러냐? 제가 보도를 해드렸지만 서울 동부지검 대선이 끝나자마자 산업부, 총리실, 통일부 등 블랙리스트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자, 이 중에 산업부 건은요, 벌써 정당이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지 3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그렇게 캐비넷에 묵혔던 것을 지금 꺼내 들어서 이제 수사한다. 만약에 이거야말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으면 그냥 캐비넷에 묵혀두었던 것 아니냐. 그러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게 소위 정의를 세운다는, 공정을 집행한다는 검찰이 할 일인가 하는 점에서 이것도 정말 비겁하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뿐만 아니고 검찰만 그런 게 아닙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전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횡령 의혹, 이것도 어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선 끝난 뒤 한참 지났습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1월 말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경찰,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있다가 뭐 대선에 영향을 끼칠까봐 그랬나요? 그냥 슬쩍 대선이 정권 교체가 되니까 그때서야 나서서 이제 뭐 수사를 본격화하네, 뭐 법과 원칙을 따르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수사기관으로서의 공정한 기준이냐? 이건 역시 비겁하다, 내지는 어떤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수사의 기준이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지적, 피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경비 남부경찰청에 그것뿐만 아니고 또 있습니다. 어제 바로 은수미 성남시장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조사했죠.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작년 2월 달과 5월 달에, 물론 지금 현재 최승열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그때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작년 12월에 왔지만 어쨌든 전임자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때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원래 압수수색을 하고 나면 대략 한 2, 3주에서 한 달 정도 압수수색 물건 분석하고 나면 그거 가지고서 수사를 진척시켜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권 교체가 되니까 뒤늦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은수미 성남시장을 바로 똑같은 문제 가지고서 수사를 본격화한다? 이 또한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 그러다 보니까 늘 경찰, 검찰뿐만 아니고 이게 뭐 권력의 시녀냐 하는 지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뭐 경기도 이 김혜경 씨 법카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은 2월 초에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거 한 2, 3주면 바로 결론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또한, 뭐 경기도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지만, 여기 또한 대선이 끝난 뒤에 수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거에 따라서 뭐 경찰이 또 뭐 수사를 하게 되는데, 경찰은 뭐 그거와 무관하게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조응천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검찰, 경찰이 선거에서 진 쪽만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던데, 그러면 저는 조응천 의원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선거 전으로 잠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동안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뭐 고발사주 의혹이나 뭐 장모 문제나 부인 문제나 부인 주가 조작 문제, 재작년 11월 달에 다 수사 시작해서 1년 넘게 수사를 했습니다. 결론 다 나왔죠, 벌써. 그런데도 무혐의 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 안 하고 있습니다. 벌써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12번째 결재를 요청했는데 보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조응천 의원한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선거 전에 야당 후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결론이 나왔는데 그거 발표조차 안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관련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체적인 혐의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은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여기저기서 수사를 했는데 나온 게 없고, 이재명 후보는 나온 거는 엄청나게 많은데 수사에 진척이 없고, 이 부분을 적어도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 질문에 조응천 의원이 저는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검찰, 경찰 또는 뭐 교육부, 뭐 서울시 교육청, 부산대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어떤 정파성 이런 거와 무관하게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걸 결정하거나 또는 수사를 진척시키거나 할 정도의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치권의 눈치를 봐가면서 우물쭈물하고 이래서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느냐. 안타깝다. 내지는 저는 비겁하다. 우리 사회가 언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요, 다 대선이라고 하는 거와 무관하게 각자 맡은 일을 자기 분야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게 된 것은 이 사람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 앞장섰습니다. 그거 제가 보기엔 뭐 거기에 뭐 탈탈 털었느니 어쩌니 저쩌니 뭐 논란이 있지만 검사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그것만 했다면 국민적 평가가 이렇게 높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또한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받게 만들고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 실형 확정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딸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검사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 평가를 받아서 오늘날 대통령이 된 거 아닌가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딴 때는 몰라도 적어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과정을 우리가 쭉 봐왔고 그랬던 이런 수많은 우리 사회의 기관 또는 권력기관, 교육기관 이런 데서라도 이런 교훈, 이걸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선 전에는 숨죽이고 있다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불리한 이것저것을 꺼내 들어서 뭐 수사를 하네, 뭐 입학을 취소하네, 법석을 떨고 있는 장면이 저는 오히려 불판에가 느껴진다. 그러면서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비겁해서야 되겠는가?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